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를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국회가 5가지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묵인했다라는 그 내용의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의 어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금 그 헌법학자들의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덕수 총리가 자기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몰랐다.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3일 날 저녁에 가서야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윤석열한테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5분 동안 그건 국무회의라고 하기가 어려웠다. 실체적, 형식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제 비상계엄을 자기가 방조, 묵인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고, 그래서 과연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윤석열 탄핵 심판의 어떤 예고편,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판단까지는 이르지 못할 거다. 지금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이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거든요. 아시겠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정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이 되는데, 이 총리라든가 국무위원은 과반수거든요. 그러니까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의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맞춰야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이랑 똑같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국회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은 무슨 소리냐.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신분을 박탈하는 거다. 한덕수는 총리지 대통령은 아니다. 현직 대통령은 엄연히 지금도 윤석열이다. 대통령이 2명 있을 수는 없다. 신분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총리고, 그러면은 탄핵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한덕수의 신분은 엄연히 총리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의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그거 맞다. 신분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총리로 봐야 된다.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한덕수가 윤석열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헌재가 인정을 안 할 거다. 이런 지금 판단이 많아요. 만약에 탄핵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냥 각하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 부분은 헌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거다. 그 중에 중요한 쟁점이 뭐냐?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를 했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2명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거부를 했어요. 이 민주당 1명,
국민의힘 한 명만 그냥 인정을 해가지고 두 명을 임명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내렸죠. 8대0 만장일치로 이거는 대통령 몫이 아니다. 국회 목 3명은 실질적인 임명권은 국회한테 있는 거다. 대통령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의하는 건데 당신이 그걸 거부할 권리가 없다. 그건 위헌이다. 라고 분명하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거는 당연히 위헌인 거죠.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를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부인할 리가 없죠. 자기네들의 결정.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을 종합해가지고 과연 한덕수 총리가 뭐 위헌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더라도 이게 총리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다수의 의견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총리직을 파면할 정도로 심각하다, 중대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재판관 6인 이상에 동의하면 파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각이나 각하를 시키면은 곧바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직에서 물러나고 경제부총리로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총리실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 대국민 뭐 성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곧바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일단 트럼프 미국 신정부와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업무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실까요? 자,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에요. 공수처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비상계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군경의 수뇌부를 구속을 시켰죠. 구속을 시켰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공수처가 그 방첩사 간부를 12월 12일 날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방첩사 간부들의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단톡방을 파괴를 시켰다. 그래서 공수처가 추궁을 한 거죠. 아니 왜 이 단톡방 단체 대화방을 없앴냐? 뭔 내용이 있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이제 실토를 한 게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죠. 의결을 하니까 윤석열이 합참본부 결심 결심회의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합참의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합참의 수뇌부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방인데 윤석열이가 이 용산 대통령실 바로 인접해 있죠. 그 합참 결심실로 계엄사령관을 비롯해서 이 비상계엄에 이제 동원됐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뭐 방첩사 간부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 얘기를 했냐? 이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국회의원부터 내가 잡으라고 했잖냐라고 짜증을 내니까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 뭐 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동원했냐고 그랬더니 500명 동원했다 그랬더니 안 돼. 1000명은 최소한 1000명은 동원하라고 그랬잖아요.라고 이제 윽박지를 넣고 그거 핑계에 불과하다. 내가 하여튼 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냐.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내가 다시 선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방첩사 간부 단체 대화방에 올린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그랬는데 이제 12월 12일 날 공수처가 이제 소환을 하니까 급히 그 단체 대화방을 폭발을 시킨 거죠. 폭발을 시켰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을 하고 홍보를 하면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윤석열이가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참 결심실에서 이런 식의 계엄 수뇌부를 불러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고민을 한 거죠. 비상계엄 이거 다시 선포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고 결국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라든가 이제 계엄에 동원됐던 그 수뇌부들이 만류를 하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접은 거죠. 접은 거지만은 윤석열이 2차 계엄을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저 단체 대화방에 공유가 됐었다라는 거. 저게 팩트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기각시키면 안 된다라는 많은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뭐 국회 이제 뭐 당연히 탄핵 소추안에 참여한 지금 그 국회 측 인사들 그다음에 법조계의 많은 인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만에 하나 헌재가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한다든가 각하하는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은 윤석열은 2차 비상계엄을 충분히 선포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래가지고 이 국정 운영이 순탄하게 흘러갈 리가 없을 거거든요. 지금 이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는 60% 70%의 지금 국민들이 있고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여튼 윤석열이 그런 부분들을 이 진정을 시키면서 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고 이 자기 뭐 부인의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2차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영구 집권의 길을 갈 가능성, 독재자의 길을 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뉴스 보실까요? 정부와 서울시가 오늘부터 강남 상구 전역과 서울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게 시행되는 날이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에서 집을 살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조건부 전세대출도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최근에 강남 상구나 용산구 지역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대출이 막힐까봐 대출이 막혀가지고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중개업소에 자기 집을 계약을 이제 주선했던 중개업소에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런 이제 뉴스가 쏟아졌는데 자 보십시오.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강남구나 용산구에 전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강남구나 용산구는 전세금이 뭐 10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적어도 뭐 8억, 9억. 그러면은 전세 계약자가 이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집주인이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기존 집주인이 있고 새로 그 집을 매수한 집주인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조건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돼요. 조만간 소유권 이전하기로 돼 있는 집에 제가 전세로 들어갑니다라고 금융권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대출을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최근에 집을 샀는데 보니까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안 되면은 내가 중도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매수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인제 시행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집을 매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2 년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은 매매 자체가 안 돼요. 갭 투자가 불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24일 이전에, 그러니까 어제가 23 일이었잖아요. 막판에 집을 사는 거죠. 이거는 인제 뭐 현금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시행이 되면은 거래량도 줄고 매매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을 팔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싸게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에 거의 기존 호가보다 4억 이상 낮춘 매매가 여러 건이 성사가 됐다라는 지금 뉴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좀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 이 기회에 그냥 싸게 좀 사자.' 그리고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24 일부터는 매매가 어려워지니까 '싸게라도 내놓자.' 해 가지고 급하게 막판 매수가 여러 건 이루어졌다라는